오늘은 몇 개만 하고 수업 일단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세 개. 딱 세 개만, 네 개만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자. 양이 조금 많을 수도 있긴 할 것 같은데, 문제수에 비해서. 자, 이것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은 항상 이렇게 알파, 베타,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써야 될 것은 알파 플러스 두근의 합과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의 어떤 관계를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a분의 2에서 마이너스를 나오겠지. 그럼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로 나온다? 2로 나오겠죠. a분의 c 해가지고 이걸 두근으로 하는 x의 제곱의 개수가 2인 2차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랬죠. 그럼 첫 번째 두근의 합을 구할까? 두근의 합을 구하게 되면 통분하면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분모가 2가 되고 분자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올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 두근의 곱 구해볼까? 두근의 곱은 알파 베타 이렇게 나오겠죠. 알파 베타 분의 1. 근데 곱이 1이 나왔으니까 얼마? 2분의 1 이렇게 나오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 합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두근의 곱이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2차 방정식 만들면 저번 시간에 했었죠. x의 제곱에 합은 부호 반대로 쓴다 그랬죠. 2분의 1x 곱은 그대로 가고 는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라 했냐면 x의 제곱계수가 얼마라 그랬어요. 보는 것처럼. 그렇죠. 2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된다 했지? 그렇지. 전체에다가 양배에다 2를 이렇게 곱해버리자라는 거지. 그래서 전개하게 되면 2x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은요. 이게 바로 뭐냐면 문제에서 말하는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하나, 일단 답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하나 좀 더 알려주자고 하면,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는 0의 근 하나가 알파라 그랬지. 그러면 근이란 것은 대입하면 성립이 되는 거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리고 나서 양배를 뭘로 나눌 거냐? 알파의 제곱으로 한번 나눠볼 거야. 이거 지금 새로운 풀이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알파의 제곱으로 나눈 거야.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가 있냐면, 2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은 0의 근이 뭘 대입하면 이게 성립하지? 이 뭐야? x에다 뭘 대입해야지 이게 성립해요? 그렇죠. 알파분 1을 대입하면 식이 성립이 되겠죠. 알파분의 1 대입하면 이 모양 나오고 알파분의 1 대입하면 이 모양 나오고 1 대입하면 이거 나오겠죠. 따라서 근이 하나가 이거라 말할 수 있어. 똑같은 이유에서 근 하나가 베타라고 한다면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의 근 하나가 또 뭐가 나온다 말할 수 있지. 베타분의 1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아까 구해놨던 거하고 어떻게 돼? 답이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방금 했던 거를 좀 내용 정리를 해주게 되면 이런 내용이거든.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0의 근을 우리가 알파하고 베타라고 한다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의 모양이 만들어지냐면 거꾸로 읽어주면 돼. 뭐냐면 거꾸로 읽어준다는 게 c, 이게 2차의 기수로 보면 된다는 거지. cx의 제곱 플러스 여기는 그대로 bx 플러스 a는 0.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읽어주면 된다 그 말이야. 이것도 언젠가 한번 사용할 때가 있을 거야. 알아두면 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넘어가서 2번 문제 한번 봐보자. 2번 이것은 지워버려도 되겠죠. 2번 문제는 좀 복잡해요. 자, 2번 문제 보자. 이걸 두 근으로 한다. 이거를 두 근으로 하는 x의 제곱계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만들려고 그랬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 첫 번째.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얼마? 2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가 되냐면 요거를 두 근으로 갖는다 했으니까 알파의 제곱 빼기 1에 더하기 베타의 제곱 빼기 1. 두 근의 합을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식의 변형에 의해서 이렇게 두 개가 바뀌어지겠지. 그리고 뒤에 빼기 2. 그런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라 그랬어요? 마이너스 1이라 그랬죠? 알파와 베타는 2라 했으니까 빼기 4 빼기 2. 따라서 마이너스 5. 이게 이제 뭐가 되는 거야? 두 근의 합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지. 그 다음에 이제 두 근의 곱을 구해봐야 되겠다.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전개를 해줘야 되겠네. 하나씩 선생님이 이렇게 다 전개를 하고 있는 거야.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플러스 1.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알파 베타의 전체의 제곱이 되잖아. 얼마나 나왔어요? 4가 되겠죠? 뒤에 거는 알파의 제곱 플러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그런데 이 부분은 방금 아까 했던 것을 또 한 번 더 써줘야 되겠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 그래서 이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니까 1, 이거는 2니까 마 4. 그래서 마이너스 3.
따라서 4 플러스 3에다가 더하기 1을 나오겠네. 얼마나 나오겠어? 8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우리는 뭘 알았어? 지금 현재 두군의 합하고 두군의 곱을 알고 있지? 2차 방식 만들어 보자. x의 제곱, 합은 반대로 쓰죠. 곱은 그대로 가고 는 0. 그리고 문제에서 x의 제곱계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이렇게 답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문제에서 원하는 답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항상 문제에서 알파 베타를 두근으로 갖는다라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다 근각계수 관계 이용해서 푸는 거 잊어버리지 말자. 다음에 복소수 범위 내에서 인수분해해라. 이것도 선생님은 앞에서 한번 다뤘기 때문에 선생님이 1번은 하지는 않고 2번만 다루도록 할게. 먼저 인수분해 하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두근을 찾는다라고 했었지. 는 0으로 잡았을 때. 그래서 두근을 구하게 되면 짝수라고 생각하자. 여기가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근 하나가 뭐라고 말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14라고 하나가 말할 수 있고, 다른 한 근은 2분의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14가 되겠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두 근으로 갖는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주어진 식은 어떻게 해서 인수분해 되냐면 x 마이너스 근 하나 적어주고 2분의 마이너스 2의 플러스 루트 14, 또 뭐냐면 x 마이너스 2분의 밑에 거 근 있죠? 뭐 부호까지는 깔끔하게 정리를 하진 않을게. 뭐 그건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야. 그런데 여기 앞에 2차의 계수가 얼마로 나왔어요? 2라고 나왔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2만 달러 이렇게 하나 곱해주게 되면 이게 바로 뭐가 되냐면 인수분해가 돼버린 거다 그 말이지. 이건 앞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더 뭐 심도 있게 다루진 않을 거고,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준다라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답이 되는 거고, 1번은 선생님이 패스하도록 할게. 1번은 똑같이 는 0 해가지고 해를 구해보자 그 말이지. 알파 베타 안 되면 근행공식 쓰면 된다라고 그랬었지. 거의 대부분 다 근행공식 써야 될 거야. 그럼 따라서 이 식은 어떻게 나오겠니?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되는데, 이 알파 베타는 근을 이용해서 풀어주게 되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자, 밑에 거 14번 문제 보도록 할게.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난이도가 있고 정말 중요한 내용이야. 이거 잘 봐두자.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근의 합이 6이래요. 그래서 이 두 근을 선생님이 뭘로 잡을 거냐면 알파와 베타로 이렇게 잡을 거야. 따라서 f의 알파가 0이 되고 f의 베타도 0이 나오겠지? 그리고 두 근의 합이 6이라 있으니까 두 개 더하면 당연히 6으로 나올 거고, 자, 요 모양을 잘 기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f라는 이 2차 식이 있었을 때 거기 안에, 요 안에 어떤 숫자가 들어가면 0이 된다고 보는 것처럼 알파와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되겠죠. 그걸 머릿속에 생각한 상태에서 문제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것의 두 근의 합을 구해보래요. f의 5x 빼기 7은 0. 자, 그러면 똑같은 f란 말이야. 그렇잖아, 똑같은 f. 그랬을 때 선생님이 아까 뭐라 했어? 이 안에 뭐가 들어가면 이게 0이 나온다고? 그렇지, 알파나 베타가 들어가면 0이 나온다 했지? 그래서 이 값이 알파라고 생각을 하자. 그러면 f와 알파니까 당연히 0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근이라는 것은 결국 그때 x의 값을 말하는 거잖아. 5x 빼기 7이 알파가 되도록 하는 x를 발견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따라서 x는 얼마 나오냐면 5분의 7 플러스 알파 이렇게 나올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바로 뭐가 될까? 그렇지. 요게 바로 이 문제에서 원하는 바로 해가 된다. x에다가 요놈 새끼를 딱 대입을 하면 요 자리가 알파가 됐었잖아. 방금 봤던 것처럼. 실제로 이걸 대입을 하게 되면, 그렇죠? 또 같은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나머지 근 하나가 더 볼까? 그렇죠. 5분의 7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이 문제에서 요것의 두 근은 뭐라고 보면 되냐면 5분의 알파 플러스 7과 5분의 베타 플러스 7이 되더라. 그런 소리예요. 따라서 두 근의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더하기 14. 근데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인지 알고 있지? 얼마로 알고 있어? 6이라고.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해서 답이 딱 얼마 나오지? 4. 이렇게 나오겠구만. 그래서 답이 4가 되더라. 그런 소리야.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2차식 fx로 딱 잡고 들어가서 푸는 그런 형태의 문제가 아니야. 이거 잘 이해한 상태에서 다음 거 또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지?
우리가 근의 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x라는 것은 어떻게 나오냐면 근의 공식 2a분의 마이너스 b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의 제곱 빼기 4ac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잘 보자. 근 하나, 요 하나가 만약에 근은 아니지만 3이라고 하자. 그러면 근이 어떻게 나와? 2a분의 뭐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이 하나가 나올 수도 있고 2a분의 마이너스 b 빼기 루트 3이 나올 수도 있겠지.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요게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요거도 마찬가지로 있겠다. 하나의 숫자고 하나의 숫자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선생님 다시 써줄게.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 다시 써줄게. 자, 이게 만약에 3이라고 한다면 모양 자체가 어떻게 나오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플러스 2a분의 1의 루트 3. 이게 만약 3이라고 가정한 거야. 안 할게. 또 뭐냐면 2a분의 마이너스 b에 빼기 2a분의 1의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지? 빼가 여긴 빼기야. 그렇지. 가운데가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를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하나 뭐 네모 이걸 하나의 세모로 잡은다면 근이 뭐가 나오겠어? 네모 더하기 세모 루트 3 하나가 나오고 여기는 뭐야? 네모 마이너스 세모 루트 3 이렇게 하나가 나오겠지? 모양이 어떤 관계야? 가운데가 플러스면 여기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근이 된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해를 갖게 되면 반드시 가운데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러니까 루트 앞에 가야 되겠지?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해를 가질 수밖에 없다.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이거 하나 잠깐 정리를 하고 들어가자. 뭐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근 하나가 a를 든 것뿐이야. 선생님이 3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한다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되냐면 3 플러스 루트 2가 나와. 100%. 그 다음에 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한 근이 뭐가 되냐면 3 마이너스 i라고 하자. 그러면 다른 한 근은 뭐가 나오냐면 켤레복소수처럼 3 플러스 i 관계로 나오더라. 그래서 이 단원에서 이 문제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이렇게 근이 켤레근이라고 하는 거거든. 켤레근 형태처럼 만들어지더라 라는 거야. 됐어요? 일단 여기까지만 좀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친구들이 옆에 주의점을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어. 어떤 주의점이냐면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A, B, C 다시 말하면 개수지 개수. 개수가 실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실수가 아니라 유리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야 돼. 개수가. 그리고 밑에 거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실수라는 조건이 있을 때만 이 성질이 성립을 해. 뭐 자세한 거 궁금한 거 있으면 쌤한테 따로 물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까지도 같이 한번 더 기억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자. 한 근이 이거일 때 그렇죠? 한 근이 요거일 때 유리수 AB 그렇지 AB 유리수 나머지 한 근이 뭐라고 배웠지? 유리수면 그렇지 3 더하기 루트 2라고 배웠지? 그래서 때 a 플러스 b 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근각계수 관계 이용하면 편할 거예요. 두 개 더하면 두 근의 합은 6이지 6은 얼마야 여기서? 마이너스 a 그래서 a가 얼마가 나온다? 마이너스 6이 하나가 될 거고 두 근의 곱은 얼마일까? 9 빼기 2가 되기 때문에 이게 두 근의 곱 b가 되겠죠 여기서는 따라서 b는 얼마로 나온다? 7로 나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한 근이 이거일 때 여기서 이번에 뭐야? 실수 AB라고 그랬지? 실수. 그럼 다른 한 근은 뭐가 된다? 1-2i 이렇게 나온다고 배웠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일 거고 마이너스 a 두 근의 합일 거고 두 근의 합은 얼마? 2.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로 나오겠지.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 b가 될 거고 여기서는 켤레복소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공식 알고 있죠? 가운데 빼기 아니에요. 켤레복소수 곱했을 때 가운데 플러스예요. 5. 따라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고 b가 5가 되는 뭐 a 빼기 7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뭐 마이너스 7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15번 그러니까 필수예제 15번에서 말해주고 싶은 것은 이 내용을 기억하고 있느냐 못하겠느냐 그거 잘 생각해봐라. 그거 말하고 있는 거니까 요거까지 잘 우리가 기억을 해줬어야 될 것 같아. 자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하자.